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진입니다. 올해 31살이고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제주도의 한 외딴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년 전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세계적인 드론 기술 기업 넥스테크 에어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시범 파일럿이었습니다. 최첨단 AI 비행 기술을 개발하고 군사의료 산업용 드론에 혁신을 불어넣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관계에는 무감각한 철저한 논리주의자였죠. 감정보다 알고리즘을 믿었고 사람보다 기계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 불렀고 저도 그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생중계하는 뉴욕 맨해튼 드론 퍼포먼스 에어 시그널 2044. 거대한 광장에서 수천 대의 드론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하늘을 수놓는 행사였습니다. 중심에는 제가 설계한 AI 통합 제어 시스템이 있었고 그건 오차 0.0001초의 정밀함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드론들이 갑자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 초 만에 수십 대가 빌딩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였고 통제 시스템은 먹통이 됐습니다. 관객들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제 손은 마우스를 놓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야.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제 안의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언론은 저를 천재의 몰락이라고 불렀고 회사는 휴식이 필요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SNS에는 모욕적인 댓글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13년 동안 드론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온 제 인생이 고작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방은 온통 흰색 모형 드론과 코드가 빽빽한 설계 노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모든 게 갑자기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만든 건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걸까?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한국에 계신 고모. 다니엘, 제주도에 있는 외삼촌이 애 좀 맡아달라네. 잠깐만 도와줘라. 한 달만. 처음엔 피식 웃었습니다. 천재공학자를 자처하던 내가 낯선 섬에서 아이를 돌보라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문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절망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립감. 그 모든 것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저는 결국 비행기표를 결제했습니다. 행선지 대한민국 제주도. 목적도 피. 비행기에서 내린 날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마지막엔 택시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외딴 마을. 여러 번 길을 물으며 결국 걸어서 들어간 곳은 할리무 페남리라는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왔다, 미국 사람 아니여? 처음 본 아저씨가 웃으며 말을 걸었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겉모습은 미국인데 말은 한국이 잘 되네잉. 그렇게 저는 제주도 사투리도 익숙하지 않은 채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하연.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검은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니며 김장할 땐 할머니들과 장독대 앞에서 웃고 비 오는 날엔 이웃집을 돌며 안부를 묻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씨,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움직여요. 그녀의 그 말은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제 삶의 공식에는 가치란 변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란 비효율이라 여겼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건 낭비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든 작은 드론 하나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줬고 다음 날엔 농사짓는 어르신이 드론으로 논 상태를 확인하게 도와줬습니다. 아이들은 하늘 선생님이라며 저를 따라다녔고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드론 참말로 유물이다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저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섬마을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해남리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웅웅거리는 기계음도, 신호등도, 새벽의 경적 소리도 없는
너무 조용한 세계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은 다시 분주해졌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장화를 신은 어르신들이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고모가 말하더군요. 다니엘아, 하연 선생이 도와달래. 너 기술 좋잖아. 그 드론 좀 써봐. 이하연. 처음엔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 시간을 아끼기보다 시간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씨, 그 드론으로 밭 좀 둘러볼 수 있어요? 예? 왜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다 잠겼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트랙터는 못 들어가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였죠. 제 드론은 농업용이 아니라 산업 감시와 구조에 특화된 모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심심함을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드론을 들고 마을 뒷산에 올라 침수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고도 조절, 자동 회전 기능까지 동원해서 하연에게 지도와 함께 데이터를 보내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다니엘 씨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 전 처음으로 제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건 학회에서 박수를 받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눈을 바라보고 고마워하는 진심을 전하는 것. 그건 알고리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연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김장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손은 많을수록 좋아요. 저 김장 못해요. 괜찮아요. 무거운 거 드는 것만 해도 돼요. 처음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50kg짜리 소금 포대를 옮기고 김치통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고무장갑이 찢어진 손에 고춧물이 배면서 화끈거릴 때쯤 옆에 있던 하연이 새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기계는 부품 갈면 되지만 사람 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회사에선 그런 말, 그런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능력은 숫자로 평가됐고 관계는 성과로만 연결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르신들과 함께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처음으로 숟가락을 든 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한 일이었나? 그리고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드론은 점점 더 자주 날아올랐고 마을 아이들이 잃어버린 연을 찾는 데 쓰이기도 했고 노인회관의 지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하늘 선생님 이라며 달려왔고 어르신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기술로 우리를 도와주니 참말로 좋구나. 그때부터 제 사고방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철저한 기능주의자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아주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기술은 결국 외롭다는 것. 하루는 아이들과 드론 체험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간단한 코딩 장비를 가져가 직접 조종하게 해줬더니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묻더군요. 선생님, 이 드론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이 드론은 마음이 없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서 날게 만든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드론은 착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드론을 만들었던 제 자신이 단순한 성능이 아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기계로만 살아오던 껍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느린 이해, 성과보다 진심, 효율보다 관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세계가 점점 더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건 그해 여름. 제주도에 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태풍 미르가 북상 중이라는 기상청 속보가 제주 전역에 퍼졌고 뉴스에서는 이번 태풍은 10년 만에 찾아온 강풍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썸마을 특성상 태풍이 오면 도로가 끊기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두절됩니다. 하연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고 동네 어르신들 집을 돌며 창문 꼭꼭 닫으세요. 비상식량은 챙기셨죠? 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연을 따라다니며 창틀에 못질을 하고 마을 무전기를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드론을 정비하며 조금씩 익힌 전기 기술이 의외의 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왔습니다. 태풍이 섬을 강타한 건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전봇대가 부러지고 전화도 인터넷도 모두 끊겼습니다. 고립된 마을 안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몇몇 어르신들의 약품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드론으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즉시 제 드론 세대를 꺼냈습니다. 위성 GPS 기능이 내장된 모델, 고출력 LED가 장착된 모델, 그리고 적어도 자동 비행 테스트용 모델. 이 세대를 조합하면 밤하늘에 SOS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드론은 이륙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 드론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드론만 간신히 떴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제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또 실패야. 또. 왜 하필 지금? 하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뉴욕의 그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떨어지던 그 악몽. 모든 게 무너졌던 그 공허감. 저는 말없이 드론 잔해를 껴안고 앉았습니다. 난 또 아무것도 못했어. 또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엘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들자 마을 아이들이 우비를 입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요.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고 동시에 무언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구조 신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손전등을 모았고 아이들은 작은 탁상용 건전지 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모듈화하여 드론 하단부에 부착할 수 있는 간이 구조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코드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깜빡임으로 S, O, S를 전달하는 단순한 알고리즘.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뉴욕에서 만든 그 어떤 기술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마을 뒷산에 모였습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아이들과 함께 만든 구조 신호 드론은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비틀비틀 흔들렸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빛들이 깜빡이며 하늘에 메시지를 썼습니다. S, O, S. 그 빛은 단순한 구조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 마을과 이 사람들과 이 공동체와 처음으로 진짜로 연결되었다는 증표였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맞다. 구조 헬기야. 다음 날 전국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썸마을 주민 손전등과 드론으로 만든 기적의 구조 신호. 기자들이 섬으로 들어왔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하늘 선생님. 우리랑 같이 만들었어요. 기자가 제게 묻더군요. 이 기술은 언제 개발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여기서 오늘 이 아이들과 함께 만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혼자일 땐 도구일 뿐이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을 위한 날개가 된다는 걸. 그날 밤 구조 헬기가 섬 상공을 돌며 빛을 쏘아 올리던 장면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아이들이 두 손을 들어 환호하고 어르신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던 모습도요. 그 장면을 하늘에서 바라보던 제 드론의 카메라 속 영상은 지금도 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구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였고 제 인생이 새로운 궤도에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며칠간은 마치 축제처럼 흘러갔습니다. 섬은 외부로부터의 관심을 받았고 기자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모 방송국에서는 드론이 살린 마을이라는 타이틀로 촬영을 요청했고 뉴스에는 제가 아이들과 만든 구조 드론의 영상이 여러 번 나갔습니다. 당신이 만든 기술이 사람을 살렸어요. 기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었거든요. 사람을 살린 건 기술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은 마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전등, 어르신들의 건전지, 하연의 행동력, 그리고 제가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진짜 나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수석 엔지니어, 천재 프로그래머,
드론의 마법사 같은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남리 기술 담당 주민 마이너스 다니엘 진. 웃기죠?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이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저는 해남이 드론 3호기를 점검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카메라 렌즈 청소, 모터 이상 여부 확인. 그 드론은 마을 외곽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비상시에는 가장 먼저 떠올라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젠 마을 사람들도 앱 하나로 드론에 요청을 넣습니다. 우리 밭 좀 봐줘요. 지붕에 뭐가 올라가 있는데 확인 좀. 강아지가 안 보이는데 혹시 공터 쪽 찍어줘요. 처음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앱을 어려워하셨지만 아이들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드리며 이제는 모두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기술은 벽이 아닌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 위를 수많은 마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연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사람들을 챙기고 저는 그런 그녀를 옆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 씨는 사람들을 위해 드론을 만들고 나는 사람들 마음을 위해 교실을 지켜요.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일하는 거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아, 나는 지금 진짜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이전의 나였다면 하연이라는 사람은 그저 비효율의 결정체로 보였을 겁니다. 매일같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작은 문제에도 나서며 혼자 짊어지려는 모습.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녀야말로 이 마을의 중심이었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하연과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제주도의 하늘 아래 작은 드론 하나를 띄웠습니다. LED 조명이 깜빡이며 밤하늘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연. 고맙습니다, 이 마을. 고맙습니다. 이 드론이 다시 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저 자신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뉴욕의 고층 빌딩, 최첨단 연구소, 화려한 박수 소리보다 이 섬의 바람 소리, 김치 담그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이 섬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드론 코딩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과 생활기술팀을 만들어 매주 워크숍을 열고 있어요. 전국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도 해남리처럼 되게 해달라며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기술은 혼자 날 수 없습니다. 진짜 비행은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이륙이었습니다. 처음의 이륙이 기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이륙은 사람을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비행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이 실패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혹은 나의 기술, 나의 노력, 나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함께할 때 진짜 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몰랐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만든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조그만 섬마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도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이륙을 준비해보세요. 혹시 당신의 첫 번째 비행이 추락으로 끝났더라도 그건 끝이 아니라 진짜 이륙을 위한 워밍업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 파일럿, 기술자, 그리고 한 섬마을 주민으로서 다니엘 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었다고 느껴보셨나요? 다니엘 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전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이륙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인생의 두 번째 이륙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 그 이륙을 준비 중이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연결될 때 더 멀리 날 수 있으니까요.